망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선이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인보 시작한 지 4년 차, 29번째, 30번째 아이를 인보하고 있는 인보원입니다. 와! 4년째 벌써 하고 계시고 30번째 강아지를 이제 인보 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임시보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엔 진짜 가볍게 시작했거든요. 네. 임시보호를 하다가 입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야, 그거 진짜 쉬워. 통장이랑 마음만 있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직 중간이어서 시간도 많고 퇴직금 받은 것도 있고 그럼 한번 해볼까? 이래서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이어졌어요. 퇴직금과 마음으로 시작하신 거네요. 제가 근데 유튜브 영상이랑 인스타를 보면 이렇게 케어하시는 거 되게 잘하시던데 기존에 그런 강아지 키워본 경험 있으세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은 없고요. 강아지 처음 이제 인보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 공부를 처음에는 많이 시작했고 주변에 친구들 중에 이제 훈련사를 만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쫓아가서 동반을 조금씩 참관하기도 하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첫 번째 강아지 인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예 지식이 없었거든요. 뭐 배변 교육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랐고 산책시키는 거 그런 거 당연히 몰랐고 아이들 분리불안 훈련하는 것도 전혀 몰랐고 그 친구가 분리불안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산책 좋아해서 하루에 막 2-3시간씩 산책을 해줘도 제가 집에 없으면 하울링하고 친구 보고 우리 집 와서 잠깐 1시간만 봐줘 이래도 그 1시간을 친구가 있는데도 하울링하고 이럴 정도로 분리불안이 엄청 심했어가지고 그때는 그게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지속하신 계기가 좀 있을까요? 사실 첫 번째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당근마켓에 모든 물건을 팔았어요. 봉사 유기견 센터에 청소 봉사를 하러 갔는데 청소하다가 어떤 애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얘 혹시 임시보호 해도 돼요?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와서 그냥 운명처럼 딱 데리고 가서 그렇게 두 번째를 하고 나니까 세 번째부터는 오히려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당연히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이어지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묻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인보한 아이들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중성화 혹은 기본 패드, 사료 이런 게 비용이 또 지출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개인 지출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 적은 없을까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가능하면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단체들 중에서도 이제 뭐 예방접종 비용이라던가 중성화 비용, 내 구충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고 사실 그건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사료랑 패드까지도 그냥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구에서 잡곡즈라고 4마리를 한꺼번에 인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는 사실 병원비가 지원이 안 되는 곳이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4마리를 한꺼번에 하려면 사실 한 달에 한 2-30 정도 병원비로만 예방접종비만 그만큼 들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지인분께서 그거 내가 내줄 테니까 해 이러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이제 데려오게 됐고 그래서 그때 다행히 정말 운이 좋게 그 친구들 예방접종 하기 전에 모두 입양을 가서 네, 예방접종 비용은 안 나갔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집사님 주변에 귀인 분들이 네, 많으신 것 정말요, 같아요. 네. 그 점은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제 임시보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별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입양 보낼 때마다 마음이 되게 허할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너무 허했어요. 그때 처음 아기가 미국으로 이제 가는 바람에 소식을 알기도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보내고 제가 자차로 운전해서 공항 근처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운전해서 아기 이제 꺼내서 캔넬을 넣는 순간부터 울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서도 계속 운전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집에 오고 그리고 막 담요 정리하면서 울고 밥그릇 씻으면서 울고 막 이랬거든요. 아기가 또 비싸요. 세븐팩. 그게 이제 더 힘들었던 이유가 그 친구 캔넬 교육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합의돼 있던 교육 사항이 그 캔넬에 잠금 장치를 손으로 툭 치면 문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딱 그 캔넬에 넣었더니 애기 거길 치는 거예요. 이제 열어달라고. 그 진짜 그때 진짜 많이 울었고 애기가 이제 보내고 나서
한 7, 8번째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많이 익숙해져서 망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사실 국내 입양이어서 그냥 조금 물긴 물었어요. 사실 물었지만 막 계속 이어지지 않고 물고 집에 와서 조금 막 한번 하고 나면 괜찮아질 정도였고, 그리고 한 8번째 정도 되니까 이제 안 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애기들 보내고 나면 인스타에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거 보면 아 그래 이게 울 일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슬퍼서 안 울고. 그러면은 임보를 하면서 내가 이 아이는 내가 입양을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셨던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입양에 대해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고민은 해본 적은 있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어쨌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면 20년 정도를 가야 되고, 사실 이제 한 10살 정도 됐부터는 이제 병원비도 사실 많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얘 온전히 행복하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런 준비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마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여러 마리 아이들 인생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게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입양은 아직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임보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임보 어미로서 좀 구독자분들께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임보하는 동안 제일 기본은 이제 아이들 밥 먹이고 씻기고 하는 케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배변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개인기도 가능하시다면 간단하게 앉아 손 정도 그거 할 줄 아는 애들이 좀 더 입양 가기가 쉽거든요. 똑똑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한다던가 이제 뭐 산책 훈련도 해주고 배변 훈련도 해주고 이런 훈련류로 사실 많이 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 많이 찍어서 홍보 열심히 하기. 어쨌든 노출이 많이 돼야 그만큼 입양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제일 1번으로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은 보통 이렇게 책임보호를 하셔도 2개월 만에 평균이면 다 입양이 가는 것 같은데 입양 성공 비결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최대한 작아 보이게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게 되게 슬픈데 한국은 소형견을 선호해요. 그래서 사실 쟤네들도 되게 작은데 몇 킬로까지 커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오 지금 되게 작아 보여요.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단점도 장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훈련해서 없앨 수 있는 문제 행동이면 말 안 해요. 그거는 훈련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입양 가야 될 것 같다, 입양 신청자가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당연히 미리 설명드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제 집사님은 언제까지 혹시 이런 공부를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우선은 제 통장이 허락하고 제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1년 반 정도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도 무조건 강아지가 가능한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계속 하고 싶어요. 너무 많으니까요, 유기견이. 진짜 너무 값진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집사님 덕분에 정말 새 삶을 얻게 되는 친구들이 정말 집사님 고마워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임보 언니에게 임시보호란? 처음에는 좀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임시보호랑 그냥 애들 입양 가기 전에 거쳐가는 곳?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져서 이 친구들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가 잡아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시기에 아이들 하는 이유가, 저한테 이 시기에 오면 빨리 가족 만나서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실내에서. 그런 걸 빨리 겪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게 임시보호라서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의 삶의 방향을 지정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집사님 오늘 이렇게 애기들과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집사님이 앞으로 아이들과 하루 건강하게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페가 내리는 입장을 네네. 들었어요. 이제 로니는 아직 못 간 거잖아요. 그럼 로니 소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선 로니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밥을 굉장히 잘 먹어요. 얘가 굉장히 똔똔하거든요.
밥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훈련할 때 잘 따라와요. 적응도 되게 빠르고 사람도 좋아하고 남자들도 그냥 안 무서워요. 다른 강아지들도 아직 몇 번 만나보지 않았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여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굉장히 활발하고 네. 밝은 친구죠. 그리고 이 친구가 특이한 게 여기 입술에 있나? 점이 있어요. 입술에 점이 있어서 이게 조금 유니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블랙핑크 로제 반려견 행크인데 행크랑 좀 닮았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연락이 지금 많이 오거든요. 그런 애들 미국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